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농약의 무법지대가 아니라고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7월 17일 토요일. 오늘이 7월 17일 토요일이에요. 사과나무가 원래 이렇게 하얀가? 원래 이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하얘요? 오씨, 어디 갔냐? 줄여봐라. 여기 사과 있어요. 사과나무가 원래 이렇게 하얗습니까? 여기가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바로 위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과가 있어요. 금방 보여준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알 수 없는 것들이요. 오늘은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통을 확인할 거고요. 내일부터 또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얘네들을 잠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단상을 먼저 봐야죠.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뭐 배도 통통하고 산란도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새로 태어난 곳에 산란 쭉 나오고 있고요. 뒤편도 전부 다 알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는 알보다는 알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요. 알보다는 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왕이 돌아서 다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도 상태 좋습니다. 뭐 전체가 거진 알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0% 80%. 여기는 거진 봉충이네요.
약간 약간 말라가고 있습니다. 격리판 뒤쪽으로 놈들은 이 안에서 지금 날갯짓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람을 돌리겠다 이 얘기죠. 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깨지는 소리. 아유. 자, 단상은 확인을 했고 격리판 뒤쪽에 밥장입니다. 이쪽은 아예 없고요. 이쪽은 그거 좀 채웠고. 야는 무겁습니다. 거의 다 채웠고요. 격리판 안쪽이죠. 여러분들은 봉충인데 아직 태어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야는 거의 다 채웠습니다. 산란이 태어나고 지금 밥을 채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야는 밥을 채웠고 야는 아직 봉충이고, 그럼 야가 태어나면 여기다 또 산란을 놓겠죠. 왜? 1번장이 보호를 하니까. 그래서 야는 밥을 다 채웠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봉판을 밖으로 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놈들, 태어나는 일벌들, 그 다음에 바불쟁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어차피 밥이 차 있기 때문에 산란을 못 나갑니다. 야는 신왕입니다. 금방범볼통은 신왕이고, 이제 구왕을 보겠습니다. 자,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몸을 줄였어요, 여왕이. 구왕인데 몸을 살짝 줄였어요. 산란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보면 알도 하나도 없고, 알날 공간은 있는데 구왕이 몸을 줄였습니다. 여기도 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입구에는 부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입구에는 부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수직 교광판입니다. 이건 수평 교광판. 자, 왜 빼는지 이제 짐작가시죠? 분명히 입구에는 제가 여왕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 갔냐 한번 더 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화면하고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알이 하나도 없고 야는 몸이 줄었어요. 신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여왕 교체된 겁니다. 그 얘기는 야는 지금 자기 영역을 내금하고 있는 거죠. 입구에는 구왕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미 구왕은 사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는 제가 수직 교광판을 넣어놨지만 교미가 가능합니다. 왜? 이 밑에 틈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벌통 두께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왜? 이 소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아직 교미를 안 나갔습니다. 만약에 야가 교미를 여기서 나갔다면 2층으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층에 올라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영역 확인하고 있는 거죠. 내금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밥이 있고요. 저번에 청소하라고 넣어준 섭이죠. 완전한 청소가 안 됐습니다. 거의 청소는 웬만한 데는 다 됐는데 아직 완전한 청소는 안 됐고요. 이는 완전한 밥장이고요. 반대편은 절반. 또 거의 밥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왕이 죽은 지가 꽤 됐다는 얘기고, 지금 처녀왕이 태어나서 몸을 줄이고 벌통을 내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지네들 스스로 여왕을 교체를 한 거죠. 금방 또 꺼졌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놔서 열을 식혀 놓고 갔고요. 자, 두 번째 통인데 다행히 제가 영상 찍을 건 다 찍어서 두 번째 통인데 지금 구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는 지금 신황이에요. 그리고 교미 비행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교미를 다녀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미가 다녀올 수 있게끔 지네 집을, 여기가 니네 집이다 라는 걸 이제 교미 다녀오면 좀 힘들어요. 야네들 집을 찾아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왕은 교체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교미상 이제 또 확인 들어가겠죠. 제가 내일은 이놈들을 밥을 전부 빼버릴 겁니다. 밥을 빼고 얘네들 산란을 유도할 거예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늘로 오지 않으면 기계 스스로도 지를 보호하겠다고 꺼버리니까. 햇빛에 나갈 때는 요 놈을 열 반사하라고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이 반사되고 이 가운데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열을 식혀줍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영상 촬영했다가 날라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통을 지금 금방 확인을 한 이유는요, 이제 밥을 빼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단상에 있는 봉충, 봉충이 꽉 찼을 거라는 거죠. 봉충이 꽉 차면 얘네들은 배를 줄입니다. 배를 줄이고 2층엔 밥이 찼기 때문에 배를 줄여서 조금씩 산란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7월 18일, 그럼 28일이면 10일, 결국은 8월 10일, 8월 20일쯤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산란을 나가면. 자, 8월 20일쯤, 지금부터 산란을 나가서 8월 20일쯤 야네들이 태어나면 그 벌들이 뭘 하느냐, 이제 겨울에 월동을 나갈 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네들이 지금 봉충으로 꽉 차 있는 상태로 그대로 묶어놔 버리면 봉충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왕은 이미 배를 줄여버리고 산란할 데가 없죠. 그럼 앞으로 자네들이 찔끔찔끔 태어나잖아요. 그럼 여왕이 조금씩 이제 다시 배를 늘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을벌의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이 군수를 유지하게끔 해줘야 돼요. 유지하게끔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박벌통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내년에도 대박벌통을 무조건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 현재 군수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걸로 월동을 가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벌을 양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8월 말쯤부터 산란을 한 요놈들이 겨울을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월 말에 산란하는 요놈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벌들이 벌 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지금 10마리의 벌이 정해져 있다면 8월 말쯤에는 7, 8마리가 태어나서 겨울을 날 겁니다. 더 많은 양이 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추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그라들지 펼쳐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양명조의 기운이다, 금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장을 대든 분화의 시대 여름, 분화의 시대 여름에 확장을 쫙 펼쳤다가 서서히 가을, 양명조의 기운이 오면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이 10마리가 있다면 가을 벌은 한 7, 8마리가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줄어드니까 그래. 줄어드니까. 양명조는 모든 걸 줄입니다.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추라고 보셔야 되겠죠. 입추. 입추 전에 이미 얘네들은 그 군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게 현재 이 군수입니다. 이 벌통 안에 있는 이 군. 그럼 얘네들이 10마리라면 이 10마리를 8월 말일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8월 말부터 9월 초에 7마리의 새끼들을 길러낼 거다 이거고, 그 7마리의 새끼들이 겨울을 넘길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해줘야죠. 왜? 대박 벌통은 일반 벌통하고 다릅니다. 군수가 일반 개상에 2통이 들어가야만 대박 벌통이 완성이 돼요. 그럼 그 군수를 유지하려면 얘네들이 충분한 여름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여름벌이 가을벌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겨울을 나면 석장 내지 넉장의 봄벌이 형성되죠. 그럼 얘네들은 5장, 6장 이상의 겨울벌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을벌은 5장, 6장의 가을벌을 형성을 해서 걔네들을 압축시킨 상태가 5장, 6장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벌이 꽉 찹니다. 그러면 봄벌 깨웠을 때 석장이나 넉장의 봄벌을 깨울 수 있습니다. 벌은 산란을 하면 21일 이후에 태어납니다. 21일. 그러니까 지금 18일이니까 28일. 그 다음에 8월 8일이면, 8월 8일이죠. 8월 8일이면 20일 되죠. 그럼 그때 얘네들이 지금 현재 산란한 알들이 그때 8월 20일쯤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8월 10일쯤에. 8월 10일쯤에 태어나면 가네들이 그 여름을 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날이다,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옛 어른들은요, 몸을 데펴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데펴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해 놓은 거예요, 옛 어른들이. 그래서 초복이 있는 것이고 중복이 있는 것이고 말복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때는 몸을 데펴줘야만 내 몸이 그래도 가을에 유지가 된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정해 놓은 거죠. 그 기운이 버틸 수 있는,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몸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초복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또 그 상태로 유지하다가 중복쯤에 한 번 더 먹어줘야 되고, 말복쯤에 이제 내 기력이 쇠퇴해지니까 가을을 가기 위해서 말복에 다시 한번 몸을 데펴줘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벌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미 초복은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중복이 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화분 상태, 제가 지금 금방 2통을 내검하면서 본 거는 여왕을 확인하려고 내검을 한 게 아닙니다. 화분, 밤양, 이 2가지만 보고 내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여왕이 있다는 거죠. 교체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자가 신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화분이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화분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장, 석장 이상의 화분을 얘네들은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화분을 가지고 이 새끼들을 길러내고 버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제가 벌통을 열기 위해서 오늘 내검을 한 거죠. 내일 벌통을 열고 화분떡을 본격적으로 집어들 겁니다. 맨 뒤쪽에 있는 거는, 3번째 줄에 있는 건 이미 약벌입니다.
뭐 인자 신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구왕을 뒤로 빼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약거리예요. 그러니까 요놈들보다 좀 빨리 화분떡을 공급해줬죠. 쭉 키워 나오라고. 외역 활동할 놈이 양이 적기 때문에 화분도 그만큼 적게 갖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벌량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올 가을까지 최대 산란을 나가서 쉽게 말하면 7, 8장의 겨울 월동 준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일찍부터 화분을 먹인 것이고, 지금 이 개상통은 내일 제가 밥장을 빼낼 겁니다. 밥장을 빼내서 아래로 단상으로 소비 2판씩 빈 소비, 꿀을 빼낸 소비를 단상으로 내려줄 겁니다. 단상으로 내려주고 그 위에 있는 꿀은 전부 수거를 할 겁니다. 싹 빼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상에 빈 소비 2개를 넣고 그 위에다가 빈 소비를 또 2장이나 3장을 개상에다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밑에 있는 밥을 위로 퍼 올릴 것이고, 밑에 빈 소비가 2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왕은 위로 올라서지 않고, 왜? 뜨겁잖아요. 지금 뜨겁기 때문에 여왕 위로 잘 안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단상에다 소비 2장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왕은 이 소비 2장에 산란을 갈 겁니다. 그래서 산란을 가는 동안 이 벌들은 또 외부 사양, 제가 한 번씩 내부 사양을 해주는 걸 가지고 2층으로 또 쟁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 2장의 산란을 가는 동안 나머지 석장의 봉판이 태어나면서 연이어서 쭈루룩 산란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5장 벌이 애벌레부터 이제 내일부터니까요. 내일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내일부터 알부터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알이 1장, 2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봉판이 터지면서 석장, 넉장, 5장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상에는 2장이나 석장의 밥장을 얘네들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갖고 와서 쟁이고, 제가 사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양을 위로 쟁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산란이 나가도 밥 걱정이 없다라는 인식을 얘네들한테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꽃이 없는데 꿀이 들어온다라고 사기를 치게끔 하는 거죠. 사기를 쳐서 얘네들이 그 산란을 꾸준히 유지해 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분떡을 약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넣어줘서 충분히 배가 굼지 않고 새끼를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화분 채취하셨죠? 더군다나 높은 지역이 아닌 낮은 지역이라면, 우리 남쪽 같은 경우라면 화분떡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산란이 쭉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야 무슨 화분떡을 줘, 생산할 것도 없는데, 그래 버리면 벌이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그라들다가 가을에 이제 화분이 나오죠. 그때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조금 늦죠. 이제 제 기준으로 늦는다는 거예요. 왜? 저는 대박볼통에 담을 거니까 벌량을 그만큼 끌어올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화분떡을 조금씩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쪽 지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지대가 낮은 곳, 굉장히 뜨거운 지역, 이런 지역은 화분떡을 조금씩 넣어서 산란이 조금씩 나갈 수 있게끔, 꾸준히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금은 2통 해봤고요. 또 천여왕이 생겼으니까 이제 저도 결정을 해야죠. 저놈을 빼내버리든지, 뒤에서 이제 내일 내금을 싹 이 밥장을 싹 꺼낼 겁니다. 꺼내고 난 뒤에 이제 뒤에 교미상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교미상에 신왕이 태어났다면 저놈하고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천여왕하고. 그래서 천여왕은 다시 뒤로 빼서 산란을 교미를 나가게끔 유도하고, 이제 그 전에 나갈까봐 앞에다가 이제 노란색, 녹색, 파란색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 전에 나가면 그 자리를 보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 전에 안 나가면 이제 뒤에 있는 교미상에서 여왕이 완성된 거, 신왕이 된 걸 빼서 저기다 넣어주고, 저 천여왕은 다시 뒤로 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화분떡 공급하셔서 그 벌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은 양을 뽑아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양꿀을 빼내거든요. 빼내면서 일단 수익은 창출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단 한 통이라도 수익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나도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 한 통이라도, 쉽게 말해서 내가 사양을 주고 벌 한 통에 사양을 주고 지금 키우고 있다 그러면 야네들이 벌 군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늘어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양꿀이라도 내가 채취를 해서 뭐 반찬을 해서 먹든, 아니면 그 사양꿀도 괜찮습니다. 설탕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사양꿀을 내가 섭취를 하든. 왜? 이 더운 날에는 그 포도당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본 체력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양꿀이라도 빼서 내가 섭취를 하든 반찬에 넣든 어찌됐든 무조건 수익은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거. 내가 준 만큼 그만큼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벌만 키우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다섯 크네. 올겨울을 단당 한 통을 가지고도 올겨울에 나도 6, 7장으로 나가겠다, 겨울을 나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나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년 초봄에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5장 이상의 겨울을 보낸다라는 건 내가 봄벌 깨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 불어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카시 꽃꿀이 피기 전에 이미 분봉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분봉을 하면 한 장으로도 갖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내년 겨울날 벌을 충분히 생산해냅니다. 그게 아카시 꽃꿀 피기 전에 한 장벌로 분봉해도 가능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야생화까지도 괜찮은데 야생화 필 때쯤 되면 2장벌 정도는 분봉을 하셔야 되죠. 밤꿀이 지고 나면 제가 반으로 쪼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벌을 강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년에 봄에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됩니다. 내년 봄에 내가 언제 봄벌을 깨울 것이고, 그러면 야가 올해 깨워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의 벌량이 불어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올해 굉장히 많은 양으로 가져갈 거라면 내년에 몇 월 달쯤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왕을 생산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생산이 안 되면 구입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벌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농약 비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올해만 봤으면 좋겠는데 천만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벌 지키기 바랍니다. 뭐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는 제가 금방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는 보따리 싸서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멍청하게 장수 농약사과 꽃 수정 다 시켜주고 나가는 것보다 좀 일찍 나가는 게 좋겠죠. 뭐 여기서 제가 나간다고 해도 이것들은 전남 구례, 전북 익산, 여기서 벌을 갖다가 수정을 시켜요. 비용을 따로 드리고. 그러니까 저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저 하나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벌 하나 뺀다고 해서 장수 농약사과가 망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가는 이유는 제 벌을 지키기 위함이고, 장수 농약사가 꽃을 수정하기 전에 그만큼도 해주지 않고 그냥 니네들 비용 들여서 수정해라, 나는 그만큼도 해주지 않겠다. 왜? 니네들도 최악의 인간들이니까. 최악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내가 서비스 해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벌통 한두 개 내검을 하시고 내가 뭘 조치를 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